푸른밤 종현입니다. 벚꽃 엔딩이 음악 차트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설문조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뽑은 벚꽃놀이를 함께 보고 싶은 여자. 3위, 웃음 많고 시원시원한 타입. 2위, 단발머리가 어울리는 귀여운 타입. 대망의 1위, 긴 생머리에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타입. 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왜 나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눈물 닦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요, 세상에 남자들은 참 많고요. 지금 많은 남자들이 어디선가 혼자 여자들이 뽑은 벚꽃놀이 함께 보고 싶은 남자, 이 설문조사의 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벚꽃 구경을 함께 보러 갈 사람이 있든 없든 어차피 내일은 모두에게 잔인한 월요일이죠. 솔로분들 그나마 좀 위로가 되시죠? 3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ou think I'm so full of it, but I think I'm just fed up, baby. 3월 2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뮤직 소울 차일드의 If You Live. 이 곡은 이화정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오프닝에서 벚꽃 이야기를 했어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요, 벚꽃이. 이 벚꽃은 왜 또 피는지. 어쨌든 그래요. 결국엔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3위, 2위, 1위 다 뭐 사실 단발머리 어울리는 타입, 긴 생머리 어울리는 타입,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쁜 타입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단발머리도 있고 긴 생머리도 있고. 그럼 대부분 머리가 어중간하게 긴가? 솔로들은 그게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벚꽃놀이를 딱히 사람들 많을 때 가보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서 그냥 애완견 데리고 가보고 싶어요. 엄청 뛰어놀면서 막 신나게 막 산책하면서. 해 떠 있을 때 밖에 잘 안 나가기도 하고, 뭐 강아지랑 같이 산책도 요즘에 많이 못 나가서, 제가 가족들이 좀 많이 해주고 제가 못 나가서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 이번 봄에는 벚꽃놀이 같이 갈 상대방 찾길 바라겠습니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 함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세요. 이분도 항상 외로움이 크시죠. 그리고 인생은 혼자야, 뭐 이렇게 자조적인 모습을 많이 띄시는 분입니다. 오늘따라 좀 더 외로워 보이세요.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90s but goodies 시간에는 여러분이 90년대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한국 GM,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 위플래시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봄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열애설이 계속해서 터져서 그런 걸까요? 나만 빼고 다 연애하는 듯한 이 느낌. 저만 느끼는 건 아닐 텐데요. 날씨는 봄인데 마음은 한겨울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두 배우의 영화들로 살펴볼게요. 네, 이분은 몸도 마음도 한결같은 분이에요. 완전 겨울입니다 지금.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울이에요 지금. 목소리가 또 왜 이러세요? 늙었나 봐요, 나이 먹어갖고. 아이, 감기에. 네, 제가 이제요. 네네. 그 정말 이 강남 지역에서 못 살겠어요. 왜요? 일단 미세먼지가 지극히 심하고 공기가 안 좋은데 심지어 강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서 도대체 왜 강남 애들 몰려 사나? 왜 나는 왜 강남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하게 돼요. 제 감기의 원인은 강남 쪽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좀 목소리가 정말 좀 힘들어 보이셔서 오늘 네. 또 따뜻하게 입으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복 입고 다녀요. 빨간 내복. 그래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심지어는 네네. 말씀하셨지만 요즘 열애설이 자꾸 터져서 아유. 옆구리도 허전하고. 난 주변에 왜 이렇게 감기 걸려? 그러면 여자가 없어서 그래. 정답이지. 아, 그래요? 감기 걸리면 껴안고 잘 여자도 없고. 그럼 옮기잖아요. 아니 뭐 주거니 받거니지.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핫한 두 배우의 영화들 살펴볼 거라고 네, 앞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뭐 농담처럼 두 가지 화두를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에서 터진 두 배우, 네. 이민호 씨 네. 그리고 수지 씨의 영화를 하나씩 갖고 왔고 두 영화가 또 강남이라는 키워드로 묶여요. 네, 그 영화 갖다 놓고 네네. 스캔들에 한번 얻어가서 흥행 좀 해보려고. 얄팍한 상술이죠. 아, 그래요. 뭐 사실 뭐 스캔들 나고 그 열애설 네. 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뭐 누가 어쩌고 막 그러고 있지만 글쎄, 그냥 안쓰러운 것 같아요. 안쓰럽고. 그거 뭐 남 얘기 같지 않아서요? 뭐예요? 왜 같은 집 터져갔다는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남일 어쨌든 안쓰러워요 두 분 다 어쨌든. 네. 그래요. 자, 영화 안쓰럽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영화 얘기 어떤 영화 얘기하죠? 강남 1979. 네. 전혀 안쓰러운 영화가 아닌데 되게 안쓰럽게 느껴지는. 네. 유아 감독님 영화고요. 네. 이 유아 감독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도 강남에 미친 감독이에요. 강남 얘기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 있죠. 네. 그리고 비열한 거리. 이것까지 이제 그 거리 삼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또는 뭐 강남 삼부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시인이죠. 네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이제 자기 시집을 바탕으로 한 장편 영화를 찍었었고요. 그때부터 강남이라는 게 유아 감독한테는 늘 화두였어요. 네.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것도 저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거 역시도 배경은 강남 쪽을 오고 가요. 네. 뭐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쌍화점도 강남인가? 쌍화점 강북일 거예요. 그렇죠. 강북 넘어 이제 네. 이제 개성 쪽일 텐데 네네. 등등. 그러니까 왜 이 감독이 강남 쪽의 도시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갖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네. 왜 주인공이 이민호 씨인가? 뭐 이런 거죠. 네. 자, 강남 1970 저도 네.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상당히 매력적이던데요. 그렇죠. 남자 영화죠. 네. 유아 감독이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성굵은 남자 영화 잘 찍어서 남자 배우들이 아주 좋아하죠. 네. 이 영화 나오면 멋있게 나오니까. 이민호 씨. 멋있어요. 네. 실제로 영화에서도 네, 수지 씨하고 사귄다고 하니까 이제 멋이 별로 없어. 다 가진 남자. 그냥 어쨌든. 안쓰러워만 보여요, 저는. 예. 아니에요. 뭐 어쨌든. 자, 이 영화 내용 줄거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이 아직 사대문 안쪽이었던 시절이에요. 네. 이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서울은 10,000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강북에 이제 사대문에 꽉 인구 밀도가 넘쳐나서 더 이상 서울이 사람들을 이제 소화할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강남 쪽 한강 너머를 네. 개발해 보자라고 했던 게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모든 지명들은 그냥 배밭이거나 뭐 뽕밭이거나 그렇죠. 논밭이거나 논두렁 밭두렁이었어요. 압구정동, 뭐 도곡동 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선을 긋고 단지
정부에서 그냥 선을 쭉 걷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건물 들어서고 신비로운 일이죠. 또는 뭐 도로도 들어서고 갑자기 어느 땅값이 막 무지무지 뛰고 지금의 강남이 형성되기 전에 네. 어떻게 형성됐는가 말하자면 강남 더 비기닝. 의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 2명을 세웠어요. 그게 네. 이민호 씨하고 김래원 씨가 연기한 종대라는 사람하고 용기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거지예요. 고아 출신 거지인데 네. 이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강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밑바닥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또 추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거죠.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강남이라는 존재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지방 촌놈이라서 강남 그러면 뭔가 나는 갈 수 없지만 들어가 보고 싶은 어떤 곳. 가면 뭔가 이 새롭고 아름답고 반짝반짝한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어떤 나를 뭔가 높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렇죠. 선망의 대상. 네. 근데 그런 선망의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왜 존재하게 됐는가? 라는 거를 영화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애썼던 영화예요. 사실 어느 도시나요? 특히 서울처럼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 그러니까 그게 파리나 뉴욕 같은 도시들은요, 항상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고요. 네. 그 신도시는 늘 이제 자본과 돈과 뭐 사람이 집중되면서 구도시와 어떤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죠. 파리 같은 곳에서도 좌안하고 우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세느강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눠지거든요. 뉴욕도 역시 맨하튼, 브루클린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도시나 그러면서 급격한 팽창과 확장을 거치면서 도시가 이제 격차가 생기고 네. 선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서울도 그걸 겪었죠. 그게 어디서 왔을까? 알고 봤더니 거지 형제 둘이서 이 일을 벌였더라. 인 거죠. 상당히 액션씬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자극적인 장면들도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액션씬은 전 기억 안 나지만 뜬금없는 정사 장면 너무 많이 기억납니다. 네네. 당황스러워. 갑자기 막 튀어나와. 뭐지 이게? 너무 저는 집에서 네. 그 VOD를 구매해서 네, 봤거든요. 네,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혼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그건 벌떡 일어났어요. 뭐지? 뭐 이러면서. 뭐 깜짝이야.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튄 건가?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빡이라도 켜고 들어올 거. 그러니까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너무 당황해서 돌려봤네. 다시 그렇죠. 봤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저는 VOD가 고장난 줄 알고. 아니 안쓰러워하면서. 이게 네. 이게 이렇게 튀는 게 맞는 건가? 진행이 이게 맞는 건가? 다시 돌려서 맞는 거구나. 연출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보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장면 사이사이에 액션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죠. 자, 지금 강남 1970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압구정 듣고 올게요. 비 오는 압구정 골목길에서 그댈 기다리다가 나 혼자 술에 취한 밤 혹시나 그댈 마주치 할까봐 2시간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압구정 듣고 오셨어요.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영화 강남 197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이민호 씨. 네. 수지의 남자? 수지 맞아. 아유, 네. 아유 어떻게 이제 그러지 마요. 그런 거 붙이지 맙시다. 우리 한류 스타 이민호 씨. 한류 스타 이민호 씨. 한류 스타 이민호 씨. 네. 수지의 남자. 네. 하지 마. 네네. 자,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뭐 이런 드라마로 정말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대요. 시티헌터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흥행을 그래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샤이니가 더 인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민호 씨. 이런 겸손. 이민호 짱. 네. 어쨌든 이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 이민호 씨가 영화 데뷔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 강철중 공공의 적 1-1이라는 네네. 강호석 감독 영화에서 불량배 고등학생으로 나왔었어요. 조직폭력배에 휩쓸리는.
그러니까 그때도 반짝였거든요. 네. 저 뭐 기럭지도 길고 멀끔하게 생겨서 수지 씨하고 사귈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 연기를 잘할 것 같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네. 역시 기자님은 뭔가 다르시군요. 돈이 다르다. 한 번 물면 안 나. 예. 그랬고요, 이민호 씨는. 그리고 이제 김래원 씨가 나옵니다. 네. 김래원 씨는 사실 이 영화가 투톱 영화인데요.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민호 씨가 훨씬 돋보여요. 그거는 왜 그런지 잘 짐작을 해보면 네. 이게 역시 중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김래원 씨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확실히 이민호 씨한테 방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투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게 이제 영화 안에서도 두 인물 종대하고 용기라는 인물이 친구지만 그러니까 형제 같은 사이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죠. 그건 영화의 구조하고 동일한 거예요. 영화의 연기하고도. 김래원 씨는 해바라기에서 액션 저 이 영화 참 좋아했는데 저도요. 정말 순박한 그러나 어느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온몸이 문신투성인 어떤 인물을 연기했을 때 김래원 씨의 장점이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몸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요. 몸 네. 너무 좋더라고요. 뜬금없는 정사신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몸이 나오는. 너무 좋아서 몇 번 돌려봤네. 김래원 씨 몸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드셨죠. 강남 2970에서는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이민호 씨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이 용기를 연기하는데 이 인물이 비열하죠. 네. 좀 더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네네. 반면에 이제 종대 이민호 씨가 연기한 인물은 좀 더 이상적인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멋진 남자예요. 그렇게 데뷔를 시켰고 어찌 보면 김래원 씨가 욕심부리고 이 연기를 한 것 같기도 했었어요. 좀 더 현실적이고 치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근데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는 존재에선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속물적인 인간이 훨씬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시라는 곳이 돈과 욕망이 모이는 곳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친구도 뭐 형제도 밀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네. 이 도시가 생겼을 때의 근원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멋있는 건 이민호 씨지만 더 강남적인 존재는 상징적인 인물은 김래원 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뭔가 주인공을 표현하고 멋을 갖고 왔던 게 이민호 씨라면 영화의 전체적인 컨셉과 또 강남 1970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는 네. 또 김래원 씨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시겠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땅이라는 게 이 정도로 힘이 있고 사람은 역시 뭐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좁잖아. 이런 그때 이야기가 인구가 나오거든요. 2천만 명 곧 남짓일 텐데 네. 좁다 그러면 지금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도 좁죠. 그러면서 출산율 낮다고 그러면 또 어떡하라는 거야. 그게 참 재밌어요. 땅. 네. 세상의 모든 그 힘의 근원 또는 이 돈, 자본주의의 근원 이건 땅이죠. 세상의 모든 건 이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에서 나오는 것인데 맞아요. 왜 요즘 이런 얘기 있죠? 왜 이건 좀 제가 경제 전문이니까 요즘 금리 낮추고 돈 싸게 가져가라고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돈 싸게 가져가서 땅 사란 얘기죠. 그렇죠. 집 사란 얘기고. 네네. 그러니까 종이 돈과 실물인 그러니까 실제 만져지는 땅은 결국은 서로가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인데 돈을 맞고 싸게 풀면 돈값이 떨어지면 땅값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말하자면 한국 경제가 막 웅청웅청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던 시기에 땅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장하고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은 더 이상 살 땅이 없다. 땅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이 얘기였고 네. 그때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더니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신도시야. 저기는 터미널, 저기는 빌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강남은 그저 영동이라고 불렸어요. 네. 영동의 뜻은 영등포의 동쪽이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강 아래쪽은 영등포 말고는 없었던 거죠. 네. 그 외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그 안에서 선만 긋는 걸로 노다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70년대 얘기니까 지금 40년 전이죠. 45근 반세기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강남 땅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오는 헬리콥터에서 쭉 강남 허허벌판 맞아요. 밭을 보면서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살았으면 그냥 나도 어디 하나 땅이라도 한 쌀 사면 그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100평 그렇지 그냥 그냥 여기서 막 타워팰리스짜리 그냥 딱 하나 사면 여기서는 막 무슨 몇천 평씩 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글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돈, 땅에 대한 욕정, 네. 욕망도 아니에요. 이건 욕정. 그것이 생겨났던 배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생겨난 이유 같은 것이겠죠. 그게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라는 게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욕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만나버리니까요. 그렇죠. 수십 배가 떠버리는 땅의 값. 그렇죠. 이걸 보게 되고 들어버리면 사실 쉽사리 헤어나오기가 힘들겠죠. 일을 뭐하러 해요? 가서 땅 투기하지. 이런. 그게 바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전 시대와 이후 세대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순간인 거죠.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비열한 거리의 감독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영화에 비해서 강남 1970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아쉬워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아니다. 네, 완전 실망이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셨나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면요. 네. 이거의 배경은 말죽거리다 하면 양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남이 생겨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네. 하지만 여전히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 곳에서 그 강남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사이에 거기서 자라난 유아 감독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도 녹여져 있고 네. 반면에 강남 1970은 사실 유아 감독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거의 근원 강남 더 비기닝을 찾아가는 것인데 네. 스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촘촘하지가 않아요. 자기 이야기와 경험들이 녹아 있어야지 실제로 느껴지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랬을 것 같은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을 갖고 오니까 땅 위에 발을 딛지 강남 땅 위에 발을 안 디든 인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체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인물, 그러니까 이제 종대하고 용기 사이에서 감독의 시선도 자꾸 흔들려요. 사실은 한 명은 정말 치사하고 비열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사실 김래원 씨였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종대하고 용기의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화에서 던져라고자 하고 싶은 메시지도 흔들려요. 연출이 아쉽죠. 유아 감독 작품 같지 않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애매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 둘이 빨리 이제 서로 등을 치고 네. 싸워줘야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갈등선 구조가 안 나와요, 잘. 너무나도 늘어지는 기분이라 네, 그냥 네. 저러다가 그냥 대면대면하는 사이가 되고 끝나는 건가라는 상상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 뒤쪽은 배드신도 안 나오고 이런. 액션씬만 나오고 참다. 네. 자, 차라리 네. 쌍화점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건 너무 인터스텔라 아닌가요? 우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화가 강남에서 우주로 갑자기 가네요. 어쨌든 조금 아쉽다라는 평도 있고요. 네. 감독은요. 네.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 감독은 그러니까 자신이 어쩌면 바람 부는 날엔 압구정동에 가고 싶었던 네. 그러니까 선망하고 네. 또 알 수 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어찌 보면 이건 땅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어떤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촌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남 하면 선망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낄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나도 살아볼까? 거기 있는 연예인들, 거기 있는 부자들은 뭐 하고 사는 걸까?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아무것도 없지만 밖에서 보면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감정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재구성해보고 싶었던 거죠. 어찌 보면 가장 만들고 싶었던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니 욕심이 과해서 이제 많이 아쉽죠. 정리가 잘 안 된 네, 맞습니다. 분위기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광고까지 듣고 오실게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강남 197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영화로. 네, 뭐 짝을 이뤄야죠. 그러면 바늘 가면 실도 가고. 강북인가요? 이제 뭐 수지 씨 얘기, 얘기 강북을 돌리려고 그러시네. 안쓰러우신가? 안쓰럽다니까요. 그래서 수지 씨가 나오는 네. 건축학 개론입니다.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많이들 이제 국민 첫사랑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 그렇죠. 수지 씨를 국민 첫사랑으로 만든. 제가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에 가서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영화 제작자가 심재명 대표님인데 네.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나오는 여배우 누구예요? 오. 사실은 유명한 미스 A의 유명한 등장인물인데 네네. 근데 연기 너무 잘하고 깔끔한데 누구실까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아저씨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지 씨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수지를 알렸던 맞아요. 작품이 배우로서 반짝이는 보석이라는 걸 발견하게 만든 영화였죠. 네. 이 영화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이에요. 시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리고 아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젊은 시절의 배우와 나이 든 후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배우들이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전 좋았거든요. 뭐 사실은 수지와 한가인이라면 어울리는 이재훈 씨가 엄태웅 씨가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수지랑 한가인만 생각했어요. 여배우들 이렇게 네 명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젊은 시절은 90년대 네. 중반 이 정도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 2000년대 2010년대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저도 그래요. 90년대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죠. 네. 요즘 어쨌든 여러 매체에서 90년대에 대한 복고 향수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의 영화적 원형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과 개론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수지 씨가 연기한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에서 여러 가지를 읽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시기에는 강남이라는 게 형성돼서 아파트도 있고 너무나 화려한 도시인 거예요. 네. 서울 하면 그냥 강남이야. 사대문 안쪽은 그냥 옛전 구도심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대학교들은 다 이 강북 쪽에 많이 있으니까 강북에 일단 정착해서 살아요. 네. 하지만 항상 강 너머로 내려가고 싶어서 선망하죠. 결국은 그래서 강북에 있는 아주 호젓하고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네. 강남에 있는 반지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죠. 네네. 근데 그런데 결국은 나이가 먹고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더니 이혼하고 근데 그러니까 살짝 디테일이 등장하는데 좋은 외제차 타고 있고 강남에서 어떤 좋은 직업의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혼하고 첫사랑을 찾아오는 거죠. 네. 뭐냐? 그냥 젊은 시절과 20, 30대를 그런 선망에 이끌려서 살았는데 정말 순수했던 본질은 어디 있었을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게 엄태웅과 이재훈 씨가 연기한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강북에 있는 어떤 호젓한 어떤 거리였을 수도 있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찾는 거죠. 그거는 아마 이 시기 이 영화에서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70년대에 형성됐을 때만 해도 욕망 덩어리였지만 네. 지금 지금 그 욕망이 허황되고 빈 껍데기 같구나라는 것 정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을 연기한 거죠, 수지 씨가.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이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사를 네. 찾아가는 거죠. 근데 참 그래요. 아니 첫사랑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러고 정말 진정한 여지를 남기는 어장관리녀. 작업이 정말 근데 지금 이 영화 보고서 수지 씨를 사실 비주얼은 인정하지만 네. 캐릭터 자체는 너무 나쁜 여자여서. 그래요, 맞아요. 심지어 이 남자한테는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요. 어리고 아니, 이게- 예쁜. 이게 무슨 뭐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엄태웅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가인 씨랑 엄태웅 씨 둘 다 잘한 건 아닌데 어쨌건 뭐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말씀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네. 이거는 정말 여지를 너무 두는 나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장면은 네. 그 다 지어진 집에서 네네. 옥상 그 지붕 위에서 둘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잠깐씩. 네네네.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아니 뭐 누워 있는 건 상관없어. 그럴 네. 수 있어. 그냥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뷰가 어떤지 보세요. 근데 그럴 수 있어. 내려와서 왜 키스를?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아유. 키스를 안 하면 영화가 안 되나? 근데 문제는 네. 이 실제로 제주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건축가 그렇죠. 개론 집. 그 집을 정말 많이들 찾아갔었고 저도 제주도 가서 한번 찾아갔는데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영화 세트용으로 지어서 네. 그걸 갖고 거주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대요. 결국은 그걸 이제 결국 허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영화의 본질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었어요. 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집은 사상 누각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의 관계는 결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걸 갖고 어떻게든 구조시켜서 키워낸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집이 될 수는 없다.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건축가 개론인 거죠. 네. 모든 걸 잃고 벌판. 그렇죠. 네. 벽돌만 남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네가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그건 지금뿐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음악을 들으니까 또 이 건축학 개론 복고 열풍이 분 이유 이해가 되네요. 90년대 생들이 지금 제 나이하고 비슷한 40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도 좀 있고 호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젊은 날들을 추억하고 있죠.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봅시다. 어쨌든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오늘 나를 감기 걸리셨다고. 아니 주제도 좀 이상하게 묶어오시고 날카롭게 묶어오시고. 주제가 이제 스캔들 주제랄까? 네. 어쨌든 납득이 한 건 납득이. 납득이. 배우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배우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영화에서 네. 사실은 많은 관객들이 더 많이 기억하는 인물은 조정석 씨죠. 여기서 납득이라고 불리는 인물. 네. 싱숭이 생숭이하고 사귀는 재수생 인물. 이 연기를 정말 맛깔나게 잘해서 이 영화로 이제 주연급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 영화 맞아요. 이후에는. 근데 원래 조정석 씨가 이 영화 이전에는 또 그 연극 또는 그 뮤지컬 판에서는 이제 반짝이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라고 하는 대중 매체를 타면서 주연급 배우로 떠오르는 거죠. 실력이 있는 그렇죠. 배우다 보니까 네. 이런 기회를 뭐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건 또 그렇죠. 이 사람의 네. 복이고 실력이니까요. 이제 조정석 씨가 하고 수지 씨만 기억나는 영화가 되는 거죠. 영화는 근데 진짜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정말 다들 납득 얘기만이 해요. 영화 끝나고 네. 나오면 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명장면이 있고요 또. 맞아요, 맞습니다. 그 연애 코치를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잖아요. 재밌는 거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요. 제가 차마 방송에서 흉내는 못 내겠지만 환상. 그래요, 마구 비비고. 네. 비교 환상 재밌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배우나 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를 뽑아내는 거는 감독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이 영화의 감독이 이용주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건축학 개론 때 배웠던 졸면서 배웠던 것들을 네. 영화에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요 건축가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네. 이분들이 특징이요 글을 참 잘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구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 짓는 것처럼 네. 굉장히 글 또는 이야기의 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짜서 빈틈없이 메워놓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도 역시 그 기억의 습작에 나오잖아요. 네. 이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 같은 90년대 학번들한테는 꽤나 추억의 노래인데 이 김동주 씨도 역시 건축학과 출신이죠. 그렇군요. 음악이 구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영화 제목도 목소리가 반지하로 내려가고. 건축학 개론이 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보면 첫사랑한테 연락 자니? 물음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보고 연락했다는 분들 꽤 계시던데. 그래서 배가 망신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영화 첫사랑을 다룬 영화인데 사실 흔한 주제잖아요. 첫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렇죠. 네. 근데 건축학개론은 유독 흥행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시대 배경과 겹쳐 있고요. 공간 배경이 특별하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 배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나 존재하지만 90년대라고 하는 세대, 네. 시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외환위기가 오기 전이에요. 네. 그냥 모두가 다 이대로 경제가 더 좋아지고 다 취직도 잘하고 뭐 취직하면 집 사고 결혼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황금 시대, 네. 뭐 아주 짧은 시대, 그걸 이제 벨에포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시대의 어떤 행복 그런 것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또 강남이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네. 그냥 돈이 넘치고 그리고 모두가 선망하고 반지하방이라도 강북의 높은 집보다는 강남의 반지하방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망의 공간, 그 공간한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첫사랑에 녹여져 있는 거죠. 첫사랑이라고 하는 첫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망하지만 가질 수 없다. 네.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시대적 감성을 건드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휘발성 폭발력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던 것 같고 그렇죠. 수희 씨도 국민 첫사랑이 된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저의 첫사랑은 아닌 걸로. 네. 저도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두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총평해 주시죠. 총평, 총평은 강남 커플 얘기였어요. 아니 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 이민호가 아깝냐 수지가 아깝냐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이 얘기 하고 있는 우리 시간이 더 아깝다. 제일 아까운 건 우리 시간이야. 누가 아까운지 따지고 있는 둘이 좋다는데 뭐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네. 열심히 가서 취재해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다 아니, 뭐. 있죠. 네. 에휴, 뭐 그분들도 뭐 이유가 있겠죠. 덕분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주 즐거웠던 걸로. 아휴, 네. 어쨌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미드나잇 스포일러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어떤 주제로 또 오실 건가요? 강북?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겠습니다. 이 곡은 건축학개론 OST입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나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꽃잎처럼 추억을 타고 흩날리는 90년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추억은 왜 늘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떠난 그 사람을 계속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로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볼까요? 김지영님, 이제 막 20살이 된 사회인입니다. 일주일 전 퇴사하고 현재는 꿈을 찾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기운이 빠지네요. 김광석의
서른쯤에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안 틀어주시면 알아서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뭔가 쓰라리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노래죠. 글쎄요, 저는 아직 나이가 서른쯤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때쯤이 돼서 들으면 또 새롭고 지나서 들으면 서른이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던데. 글쎄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냥 뭔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곡이긴 합니다. 김지영님에게는 위로의 곡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 곡이 들려드릴게요. 0969님, 쫑디, 저 고딩 때 친구로 컬러링이 어브이 뿌요뿌요였는데요. 그땐 10년도 더 된 노래를 컬러링으로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전화 걸 때마다 제가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다 외웠는데 오랜만에 따라 불러보게 푸른밤에서 좀 틀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유피죠, 유피. 뿌요뿌요라는 게임도 있어서 엄청 했었던,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가요? 거의 그때쯤이네요.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이거나 입학 전에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김광석의 서른쯤에 그리고 유피의 뿌요뿌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1, 2, 3, 4, 5, 6, 7, 8 baby 울었어 모습도 똑같던데 왜 내게 뭐? 내게 뭐? 자꾸 도망갈까? 아직은 멈춰리고 있지만 1, 2, 3, 4 언제나 너에게 잘 보이길 원했고 너의 눈에는 감아주시길 원했고 김광석의 서른쯤에 그리고 유피의 뿌요뿌요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미라님, 스컹크 애넌씨의 Secretly 들려주세요. 다행히 1999년 노래여서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보컬 스킨씨의 목소리를 푸른밤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팀 이름이 스컹크 애넌씨,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다. 뭔가 스컹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9178님, 터보의 X 신청합니다. 집에서 터보 4집 앨범을 발견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삼촌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땐 어려서 몰랐는데 다시 가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남자가 한눈에 반한 여자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친구를 만나는 내용이더라고요. 여자의 친구는 그걸 알면서도 남자랑 사귀고 제가 그 여자의 친구였다면 이용당하는 느낌이라 안 만났을 것 같은데 쫑디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죠? 하셨습니다. 예술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느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저도 사실 이해는 안 가네요. 좋아하면서 그걸 표현을 못하고 친구랑 사귀는 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변사랑님,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푸른밤 틀었네요. 지금부터 과제 시작해야 하는데 과연 오늘 다시 잘 수 있을까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틀어주세요. 숙면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 하셨습니다. 아유, 낮잠이 길어진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에 주무셨는데 눈 뜨니까 이 시간이면 아유 푹 못 잔 거니까 어쨌든 그래요. 과제 잘 마무리하시고 딱 마쳤을 때 마법처럼 잠에 들길 바랄게요. 힘내십시오. 8049님,
봄은 다가오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네요. 예전엔 꽃이 피면 설렜는데 지금은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꽃을 봐도 그냥 그렇네요. 나 살기 바쁘다는 게 이런 걸까요? 메마른 감성의 충전을 위해 신청곡을 보내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노래 제목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저는 너무나도 공감하거든요. 이 문장을, 이 제목을, 노래 제목을. 저의 밤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다들 왜 그렇게 밤에만 움직여, 어둡게, 왜 맨날 어두운 곳에만 있어 하는데 난 이게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어쨌든 저도 좀 요새 그래요. 막 꽃 피면 설레고 그런 감정이 든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냥저냥 하는데 이게 또 메말랐다라는 신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무언가에서 사실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예술 작품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고 해서 또 감성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메마른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본인의 감성을 만져줄 수 있는 무언가를.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권보배님 NRG의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NRG 노래하면 티파니에서 아침을, 히트송 등등 명곡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제목부터 긍정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 듣는데 푸른밤에서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일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노래의 시작 첫 단어는 부정적이죠. 할 수 없어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즈음에 가면 할 수 있어로 바뀌면서 이제 고백을 할 거야 이런 가사로 바뀌지 않나요? NRG 노래 신나는 노래 많이 있죠. 히트송 저 좋아했어요. 이 곡은 2000년대 이후 곡 아닌가 싶네요. NRG가 다시 뭉쳐서 활동을 시작해서 히트송으로 좀 다시 인기를 끌고 그랬었죠. 0107님 장철웅의 우리 집으로 와 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인데 찾아보니 딱 91년도 노래네요. 이 밤에 어울리기도 하고 남들이 잘 몰라주는 명곡 같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곡이어서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가족과 이런 음악적 교류를 하는 거 멋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항상 컴퓨터나 음식을 하시면서 트는 노래가 대부분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 어머니도 그런 노래를 좀 좋아하셔서 그런 노래 많이 틀어두시고 파페라 곡들을 많이 틀어놓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이 곡 무슨 노래야?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럴 일이 많이 없었는데 한번 들려오면 물어봐야겠습니다.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박은동님 토이의 내 마음 속에 신청해요. 토이의 데뷔곡인데 처음 라디오에서 듣자마자 반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참 감수성 예민한 중학교 시절이라 그때부터 희열린 팬이 되어서 음악 도시까지 열심히 들었던 추억이 있네요. 조규찬 씨의 보컬도 너무 좋고 지금 들으면 어색하지만 중간에 희열림이 읊조리는 듯한 랩. 그땐 참 멋있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때 트렌드였던 거겠죠. 이후에 들으면 좀 어색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때 유행했던 감성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와 그땐 이거 정말 좋아했고 멋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1258님 포트레이트의 How Deep Is Your Lov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뭔가
아카펠라의 매력도 느껴지고 상당히 팝스러운, 정말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팝 하면 떠오르는 진행 그리고 보컬 사운드 그런 기준점이 돼준 곡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들어볼까요? 포트레이트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흑인 팀이죠. 포트레이트의 How Deep Is Your Love 그리고 NRG의 할 수 있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포트레이트의 How Deep Is Your Love 그리고 NRG의 할 수 있어 두 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이민영님,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사랑의 맘 아파 슬쩍슬쩍 눈물 훔치며 듣던 김정민의 애인 신청해봅니다. 쫑디는 그때 아마 유치원 다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이고야, 그리운 추억 가득한 이 노래 틀어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96년도 노래죠? 그러면 유치원 다녔겠네요. 미술학원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유치원 원복이라고 하나요? 유치원복이 빨강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부분 노란색? 그런 데서. 건빨이었어요, 건빨. 검은색, 빨간색의 조합. 어쨌든 제가 그 나이에 어렸을 때 미술 공부하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며 버스 안에서 마음 아파하셨군요. 김정민 씨 목소리 상당히 매력적이죠. 홍수정님, 영턱스 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신청해요. 얼마 전 TV에 임성은 씨가 나오는 걸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노래방 가면 정이라는 노래랑 이 노래 꼭 불렀던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영턱스 클럽, 저는 영턱스 클럽의 그 악보 모았었어요. 그 문구점에서 파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악보. 아유, 피아노도 뭐 잘 못 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때는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악보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걸 모으겠다며 그때 활동했던 대부분의 가수의 악보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야나기 사우리님이 뮤즈의 선번 신청합니다. 뮤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밴드 중 하나입니다. 뮤즈의 곡을 들으면 감정적인 부분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요. 그들의 데뷔 앨범 속의 곡을 신청합니다. 조용한 곡조이면서도 열정적인 것이나 피아노가 인상적으로 사용되는 너무 뮤즈다운 음악입니다 하셨습니다. 번역하셨어요, 이분. 번역기 돌리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푸른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뮤즈 너무 좋죠. 지금까지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항상 바쁘게 공연하고 앨범 작업하고 하는 그런 팀이죠. 김나래님,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신청해요. 내일 남자친구의 생애 첫 직장, 첫 출근일이라서 제가 다 떨리네요. 쫑디랑 이름 똑같은 제 남자친구 종현이랑 싸우고 화해했을 때 같이 들으면서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자고 다짐했던 추억이 담긴 곡이에요.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셨습니다. 아니,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해를 하셨다고요? 그래요. 부럽네요. 근데 노래는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오늘 30쯤에를 제가 틀어드려서 틀기 싫어서 못 틀어드린 것도 아니고, 이 추억이 정말 아름답고 하지만 틀어드려서 함께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김광석 씨의 노래가 한번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첫 출근 축하드리고 화이팅 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김정민의 애인 그리고 뮤즈의 썬번 두 곡 들을게요. Come with your means here. Secretly she said. 김정민의 애인 그리고 뮤즈의 썬번 두 곡 들으셨어요. 김숙현님, 더더의 내게 다시 신청해요. 봄입니다. 기어이 봄이 오고 말았어요. 전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온 거죠, 이 봄? 이 노래 도입부가 괜히 봄 느낌이 나서 신청하러 왔어요. 근데 슬픈 노래였어. 박혜경 씨의 목소리가 상큼해서 오해한 걸로 하셨습니다. 아, 더더라는 팀 박혜경 씨가 보컬이었죠. 내게 다시. 상큼한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90년대에는. 0928님, 데프 레파드의 Two Steps Behind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곡 들어보죠. 쿨한 문자인 쿨하게. 더더의 내게 다시 그리고 데프 레파드의 Two Steps Behind 두 곡 듣겠습니다. Walk away if you want to. It's okay if you need to. 오늘 방백. 물구나무 거꾸로 본 하늘은 숨막히게 높은 빌딩 숲. 한가득 이고 지고 있네. 라일락꽃 핀 낮은 담장 너머로 자전거 탄 꼬마 얼굴에 새봄이 피고 지고 있네. 오랫동안 마당 한 구석에 숨어 앉아 흙에게 이야기해왔지. 언젠가 신나게 난 대문 밖으로 나갈 거야. 돌아 또 돌아 우리는 둥글게 돌아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숨어 앉은 꿈에게 이야기해왔지. 언젠가 신나게 넌 저 하늘 위로 날 거야. 세상 밖으로 저 하늘 위로 신나게 높이 날아갈래. 세상 밖으로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를 버려야 지키는 나를 지키려 못 버린 나를, 돌고 도는 나를 기다려준 그 마음 참 고마워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야 신선한 바람, 오랜만이야 이 하늘 밖으로. 푸른밤에서도 음악을 몇 번 틀어드린 이규호의 세상 밖으로의 가사입니다. 날씨도 화창한 주말에 우리 가족들 뭐하고 보내셨나요?
혹시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방구석에서 혼자만 계셨던 건 아니겠죠? 내일은 또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거죠.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오시면 햇살이, 바람이, 그리고 하늘이 나를 반길 겁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노랫말처럼요. 껍질을 깨고 나오면 나를 지킬 일들도 생길 겁니다. 오늘 끝곡 이규호의 세상 밖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